최근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는 빈곤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이 속에 숨겨진 은퇴 후 삶에 꼭 갖춰야 할 생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빈곤 그리고 함께 공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먼저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이러한 빈곤 불평등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에서 다시 상승으로 고개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곤이란 말은 우리가 지니계수라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사람의 수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회가 불평등한가를 볼 수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이러한 불평등, 인이퀄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15달러로 살아가는 분들, 이것을 이제 월드뱅크에서 생각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러한 것을 점으로 나타내서 세계 지도를 펼치고요. 그 중에 색깔로 뭐 2.15달러로 살아가는 것보다 적게 살아가는 분들의 비중이 40%를 넘는 것을 가장 진한 그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주로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러한 격차가 코로나 이후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2.15달러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고 또 3.65달러로 또 6.85달러로 하루의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쭉 펼쳐보니까 그러한 비중들이 여전히 격차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격차 이런 불평등 그 안에서의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2020년 팬데믹이 가져온 그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국가 간에 대응을 하면서 돈을 푸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어느 순간 야 이렇게 패권국 또는 그 기축통화국 화폐를 찍어놓은 날은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냥 현금을 트랜스퍼한다 그러는데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가난한 부자 나라에서는 더 편하게 하고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정 정책에도 그 양극화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월드뱅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차트들이 더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인데요. 여러 가지들 현금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돈이 더 많은 나라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겪었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가난할수록 임금 손실은 더 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특히 더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했고, 그런데 이 코로나의 임금 회복력은 부유할수록 더 회복력도 커졌다라는 것을 월드뱅크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또다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탄탄해질 기회가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더 싸게 자산을 매입할 기회가 생기지만, 더 어려운 분들인 경우에 특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빚을 낼 수 없는 분들 빼고 그 위에 최상위 계층 아니면 중산층,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번에 위기에 노출돼서 다시 양극화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빈곤한 국가가 코로나 기간에 조기 사망률이 더 높아졌고 당연히 교육에 대한 비용을 쓰지 못함으로써 교육 기회가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극빈층, 굉장히 음식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약 7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7억, 뭐 80억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얼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말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는 양극화된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는 이렇게 빈곤한 분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해서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트랜스퍼하는 것, 직접 주는 것이 다른 어떤 뭐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줬더니 부자들의 경우에 불필요한데 더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 지원 같은 거를 든다면요. 그 부자들은 어차피 그 부담이 없는데 더 받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월드뱅크 보고서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세금에도 이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가구에서는 아무래도 식비, 엔겔지수라고도 하는데 먹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중이 높죠. 은퇴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시니어인 경우에 은퇴의 삶에 주거비를 뺀다면, 그리고 이제 아파서 드는 의료비를 뺀다면 기본적인 것은 먹고 자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하는 이러한 식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이 되는데 이런 경제 위기를 느낄수록 또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수록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그나마 무언가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급망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먹지 못하는 일들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현금 지원이 더 직접적으로 빈곤가계 소득으로 이어진다라는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빈곤 감소가 그러면 그 여기서 보시면 점선으로 된 게 원래 이제 세계의 그 빈곤, 가난, 그 가난함의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시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8.4에서 9.3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금리라든지 물가 인상 이런 것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그 보기 기울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극화 전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더 같이 협력해야 할 시간들이 그런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많은 경우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보다시피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팬데믹이 있고 나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썼더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뒤늦게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 국가가 미국 주도하에 의해서 환율 격차가 생기고 영국 같이 큰 나라들도 위험 속에 처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또 재정의 격차 또 양극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드뱅크는 맞춤형으로 특히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과 같은 것을 늘려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로 심해지는 이 빈곤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라고 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살아갈 들이 이제 살아온 것들보다 조금씩 더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점차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살아가는 후대를 위한 생각이 늘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특히 이제 청년층, IMF 때는 중장년층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지금도 소상공인들 그 코로나로 빚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불가피하게. 여기에 다시 금리, 이자 부담까지 생기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 속에서 겪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국내 문제도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약 7억 명이 극심한 극빈에 처하게 돼 있고 또 이러한 현상들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기부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만이라도 더 넓혀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지금 시급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그러한 정책들에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특히 그 시기가 2023년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갖는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저도 97년 12월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느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못 봤는데 시니어들은 인생의 여러 단계를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신의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